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원래 처음에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호스팅 하신 분께서 마지막 세션이니까 한 20명 정도 예상을 하셔서 편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었는데 저도 뒤를 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그림이 뭔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있네요. 네. 이 그림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 원래는 테크니컬리 김치찌개죠, 그죠? 김치찌개인데 뭐 김치라고 얘기해도 되니까 김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김치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왔고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는 Testing, Educational Assessment, Testing and Measurement 라고 하는 교육 측정이라는 분야고요. 그 분야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가 아마 그 김치 세계화의 해였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17년도 작년에 주위의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야, 김치가 뭐냐?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는데. 그래서 외국 친구들은 불고기도 알고 비빔밥도 아는데 사실은 김치가 외국 친구들한테 유명한 음식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지. 근데 이 김치를 가지고 계속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 김치가 너무 좋으니까 한국에서 사 먹는 김치가 프리미엄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요. 사실 김치 프리미엄이 이야기하는 거는 비트코인 프라이스가, 한국에 있는 비트코인 프라이스가 외국에 있는 비트코인 프라이스보다 훨씬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조금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파이낸셜 마켓이 퍼펙트 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각 거래소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적을 때는 한 4%, 5%, 그리고 많을 때는 20%, 25% 정도 한국 비트코인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이제 학부 때 경영학 같은 이런 수업을 들을 때 이걸 재정거래 기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싼 곳에서 사다가 한국으로 보낸 다음에 한국에서 팔면 그 가격의 차이만큼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0%, 40%, 4%에서 20%까지 그것도 한참 동안, 몇 달 동안 그렇게 지속이 되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관심이 없어도, 비트코인이 뭔지 몰라도 이 아비트라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았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이 김치 프리미엄을 먹으려고 친구들하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비트코인을 들여다보면서 단순히 비트코인이 이런 재정거래 기회만 존재했던 건 아니고요. 하드포크도 있었고, 랜딩도 있고, 마이닝도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작년에 비트코인 하나로 2개나 3개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2배, 3배는 비트코인이 연초에 돈으로 사서 돈으로 팔았을 때 20배 정도가 오른 거를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는 100배가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라이징 마켓도 이런 라이징 마켓이었고, 소위 이제 뭐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불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책 보고 공부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 카이스트 교수님이나 뭐 다른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거품이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고 왜 좋고 하는지 사실은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로 작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4차 혁명 시대에 소위 말하는 이 비트코인이 근거로 하고 있는, 베이스로 하고 있는 펀더멘털한 테크놀로지가
블록체인이라는 테크놀로지인데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저희의 삶을 아주 많이 바꿀 거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을 우리가 만든 것보다도 더 파괴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뭘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인터넷보다도 더 데버스테이트한 그런 이펙트를 우리 라이프에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거품이 있네 없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그 원천 기술인 블록체인이 과연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게 됐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서 정리가 된 글들이 있었는데 여기저기 발췌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990년도에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됐을 때 80년도에 공개가 됐을 때는 사실은 거대한 인터넷 오브 디지털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약간 큰 디지털 라이브러리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 주소에 들어가면 어떤 정보가 있지. 그래서 그것들이 정보가 있는 곳들이 연결된 곳을 인터넷이라고 불렀고 1.5세대는 단순히 그 연결된 것으로 이메일도 보내고 그 다음에 voice over IP 그러니까 얘기도 할 수 있고 화상 채팅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요즘 어떤 세대를 지나냐 하면 디지털 컨텐츠가 연결이 되고 실제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서 굳이 출판사나 신문사가 없어도 블로그로 내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내 강의를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찍어서 쉐어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인 미디어의 시대가 열려서 모든 이제 디지털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사실 오늘 이 강연도 제가 알기로는 테이핑이 돼서 이제 링크가 오고 저도 받으면 유튜브에 또 올려서 디지털 컨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컨텐츠 크리에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이나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주 잘 되어 있고 비용도 저렴하고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이 디지털 컨텐츠가 디지털 에셋으로 넘어가는 거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가 단순히 갖고 있는 이런 동영상, 글 이것들이 이제 에셋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마 정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록체인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디지털 컨텐츠라고 얘기하면서 동영상이나 저희가 무슨 글은 Ctrl C, Ctrl V 하면 이렇게 무한대로 카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디지털 컨텐츠는 사실 에셋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어떤 플랫폼에 올려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받고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구글 유튜브에 올려서 그 사람들이 정산을 해줘야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었는데 이제 이런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내가 작은 은행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가치 디지털 스케일시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돈처럼 진짜 무한히 찍어내는 돈이 아니라 정말로 디지털 에셋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사실은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야 이걸로 화상 채팅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너무 느려가지고 화상 채팅은 뭘 화상 채팅이에요. 왜냐하면 사진 하나 다운로드 받는데도 1분씩 2분씩 걸렸는데 10년 안에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에셋으로 넘어가는 단계도 정말로 빨리 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오케이 디지털 컨텐츠로 넘어가. 근데 이게 교육에 특히 educational measurement 교육 측정에 가지는 implication은 뭐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금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 측정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조금 공부를 했고요. 그 공부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과 쉐어를 하는 내용입니다. 뭔가를 활용을 할 때는 처음에 문제점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해결을 해서 우리가 기술을 이용해서 발전을 시킬 건가 이런 구도로 잡으면 되게 좋거든요. 논문 쓸 때도 research question, statement of problem이 처음 나오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뭘 answer를 해야 되는지가 클리어하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용어를 간단한 큐트한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Assessment on Internet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IoT는 많이 들어보셨죠. Internet on Thing인데 Internet on Thing이 되고 나면
제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터넷 on thing들이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어세스먼트 on thing은 실제로는 저희가 뭐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 토플이나 이런 거 보면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CBT나 IBT는 딜리버리를 하는 곳에 포커스한 용어고요. Assessment on thing은 그 모든 활동들, 제작하고 관리하고 스코링하고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팅하고 하는 그 모든 어세스먼트 일련의 활동들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세스먼트를 인터넷 상에서 하게 되면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육학적으로 조금 보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일단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 오프라인에서 어세스먼트 하게 되면 프로세싱하는 데이터가 많이 걸리고 우리가 그리고 대화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시험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 알렉사 같은 에이전트 있잖아요. 그 친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내가 뭘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이 친구가 뭘 먹고 싶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뭐 먹을래? 7시인데.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이거 먹을까? 그럼 내가 주문해 줄게. 사실은 비즈니스랑 이 어세스먼트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시험을 쳐서 이렇게 하는 그 마켓보다도 오른쪽에 어마어마한 마켓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이 사실은 어세스먼트예요. 그 모델링을 하는 과정. 알아내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큰 픽처에서 어세스먼트 on 인터넷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저희는 조금 두려웠었어요. 뭐 인터넷으로 좀 주문을 하고 뭘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시간도 걸리고 익숙하지 않는데 자라나는 애들 보면 아실 거죠. 얼마나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런 환경에 적응을 해나가고 사실은 정말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버가 장래희망 1위가 올라가는 1위, 2위에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도 시작했다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달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번 해볼까요? 됐나요? 네. 그래서 뭐 요즘 세상을 이제는 인터넷 어세스먼트가 모든 어세스먼트가 인터넷에서 실행이 되는 Era of Assessment, 뭐 AOI, 뭐 이렇게 부릅니다. CCTV도 다 어세스먼트 툴이고요. 그것을 이제 뭐 6개, 7개의 센서가 다 달려 있어서 어세스먼트가 지금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다시 조금만 너무 크게 벌렸으니까 저 에듀케이셔널 어세스먼트로 조금 돌아올게요. 전통적인.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어세스먼트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시험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 서플라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도 결정되고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문항을 생산하는 것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시험 문제를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분석을 하는 것의 그 방법들은 아직도 슬로우하고 그리고 아주 익스펜시브한 과정을 통해서 문항을 만들어요. 근데 만들어놓은 건 요만큼인데 막 갖다 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저희가 이제 과도한 exposure, excessive exposure이라고 하는데 이게 테스트 시큐리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컨트롤드 된 상태가 아닌 이 어세스먼트를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어세스먼트 데이터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치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학습이 아니라 이제 문제를 외워서 이렇게 푸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세스먼트 데이터 퀄리티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어떤 친구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액세스가 있고 학원을 잘 다녀서 어떤 친구는 그 시험 정보에 대해서 액세스가 없으면 fairness 이슈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인터넷이 있으니까 막 써야 돼. 근데 어떻게 이 인터넷에 있는 문항을 빨리 공급을 하지? 공급을 하고 그리고 퀄리티 있는 문항을 공급을 하지? 여기에 스톡돼서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시험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수능을 인터넷 베이스로 못 바꾸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 이슈를 해결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기술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가 페이퍼 펜슬 테스트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고요. 조금 정리를 하면 온라인 딜리버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익스포저 컨트롤이 안 되고 그리고 필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드래프팅을 하고 나서 필드 테스트를 population 샘플을 해서 학생들을 조금 부분을 모아서 필드 테스트를 안 하니까 난이도 조절도 실패를 하는 거고요. 오답도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필드 테스트를 하려면 어떤 학생들은 시험을 먼저 쳐야 되잖아요. 본 시험 있기 전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페어니스가 또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 시험 어떤 하이 스테이크 테스트에 필드 테스트를 안 하고 익스포저 컨트롤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21세기가 아니라 이 상황이면 22세기, 3세기가 돼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탠더다이즈 테스트가 가지는 문제점들, 그 다음에 뭐 테스트 비용이 올라가고 사교육이 과도하게 되는 문제점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티칭을 그만두시는 문제점들, 테스트 시큐리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고생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저희가 지불을 하면서 이 이슈에서 지금 벗어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21세기인데 좀 21세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AOI 트릴레마, 삼각형 사이에서 스톡되어 있는 것을 조금 벗어나보자 하는 게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게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이라는 기술이에요. 네, 이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 기술은 한 문항 한 문항을 라이팅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해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이 안에 있는 그 엘리먼트를 자꾸 바꿔서 다양한 변형이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 새로운 어떻게 뭐 코딩 기술이 필요한 문항 제작 방법인데요. 이 숫자가 100경이거든요. 1 quintillion이라는 숫자인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80페이지 math 워크북이 액세스할 수 있는 QR코드로 액세스할 수 있는 총 문항의 숫자가 이제 100경이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항이 있네 없네 그중에서 뽑아서 쓰고 하면 테스트 시큐리티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문항의 생산 비용도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저희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을 하는 그쪽 분야의 연구자들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서 이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이 policy implication이 뭐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얼마 전에는 어제는 이제 그 teacher,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평가권을 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Teacher Empowered Assessment를 이런 기술을 통해서 AIG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AIG를 하려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전 세계에 많은 그 아이템 라이터, 컨텐츠 엑스퍼트 혹은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들이 문항을 만듭니다. 교수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문항을 만들어서 시험을 만드는데 이제는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선생님들이나 문항 제작자들이나 교수님들이 코딩을 할 수는 없어요. 코딩 능력은 없어요. 날리지는 있으신데 그리고 이렇게 글 쓰듯이 문항을 항상 만들었기 때문에 코딩하라 그러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기술은 너무 좋은데 이걸 해야 되는데 아직도 더 익스펜시브하고 더 슬로우하고 더 클럼지한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개발을 해놓고 자동차야 빨리 달려. 그래서 자동차의 스피드를 매저를 해야 되는데 말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자꾸 자동차를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이렇게 일을 안 해라고 테스트한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달리려면 paved road도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스피드를 내려면. 그리고 가스 스테이션도 있어야 되잖아요. 말은 타고 가다가 그냥 풀어놓으면 풀 뜯어먹고 또 가면 되는데 자동차는 끌고 가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그냥 고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뉴 테크놀로지가 일을 하려면 뉴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전통적인 방법으로 AIG라는 기술을 가지고 하려면 아이템 라이터를 아이템 코더로 바꿔야 되는데 이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문항 출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래서 또 21세기 기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기술이 바로 크립토 테스트라는 그 기술을 활용한 것이 크립토 테스트라는 것인데 그것은 데피니션만 말씀드리면 Digital Assessment Platform Empowered by Blockchain Technology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토매틱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 싶었는데 인프라스트럭처가 없으니까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가장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을 거기다가 얹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술, AIG와 블록체인이 합쳐져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이렇게 막 설명을 정말 잘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블록체인을 막 이렇게 잘 설명드릴 만한 전문가는 아닌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예요. 지금 쓰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쓰고 누가 바꾸고 누가 지우고 하는 그 권한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지우고 애드하고 그다음에 바꾸고 조작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바꿨던 거예요. 저희 은행 장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떤 은행이 바꾸고자 한다면 저희 은행 계좌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작하려고 하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블록체인은 그 바꾸고 애드하고 딜리트하는 그 권한을 네트워크에다가 디스트리뷰트된 시스템에다가 줘버려서 아무도 함부로 바꾸고 조작하고 매니플레이트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를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가 살면서 물론 이제 있죠.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중요한 게 따로 있죠. 근데 비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 왔다 갔다 하는 장부 먼저 여기다가 올려놓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고 그렇게 잘 분산돼서 아무도 못 건드리고 아무도 이거를 빼앗지 못하고 그리고 스탑시키지 못하는 그 가장 잘 만들어진 장부가 그 블록체인 장부가 그 장부 중에 가장 뛰어난 게 비트코인인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부가 운영하는 블록체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운영하는 블록체인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정부가 운영하면 우리가 정부를 믿는 거고요. 회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존이 운영을 하거나 구글이 운영을 하면 우리가 구글을 믿는 거예요. 그 친구들 잘 보호를 해주겠지. 근데 어떤 경우는 아무도 못 믿어. 사람이나 개인이나 그런 거 없이 전 세계에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는 것을 그 Ultimate Decentralized System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됐을 때 블록체인의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주장하시는 게 이쪽 기술을 쓰시는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블록체인이 그렇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무나 조작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네트워크를 신뢰를 하고 개인이나 국가, 미국, 차이나 아무리 파워풀한 나라가 와서 전쟁을 해도 절대 인터넷을 끄지 않는 이상은 내게 다 시큐어되는 그 시스템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마지막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크립토 이코노미라는 것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이노베이티브한 에듀케이션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술을 이용을 해서 퓨처리스틱한 에듀케이션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건데 이 크립토 이코노미는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 에듀케이션 어세스먼트 시스템을 이 크립토 이코노미를 통해서 블록체인 위에다가 우리가 디자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크립토 이코노미 시스템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때 제가 좋은 이그젬플을 하나 해서 우리 마켓놀이 하잖아요. 아들이랑 자 우리 집에서 이거 얼마야? 그러면 종이 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10,000원, 20,000원 만들어서 이거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게임을 해요. 그 게임을 할 때는 우리가 돈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돈이 그 게임 하는 동안은 그리고 그 집에서 할 때는 걔네들 놀이할 때는 그 돈이 토큰이 일을 해요. 그리고 딴 집에 가보니까 또 걔네들도 지네들끼리 이건 50,000원이야 뭐 주고 사고 프라이스 택도 붙여놓고 자기네들이 돈을 발행을 해요. 그 옆집에. 그거는 그 옆집에서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옆집 사람이 저 옆집 사람한테 갖고 가려니까 자기는 이 집에서 발행한 토큰이 있는데 저 집 물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 집 물건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토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토큰을 가진 사람이 교환을 하겠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경제, 우리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각 집마다 토큰도 생길 수 있고요. 내 이름을 딴 토큰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주는 곳에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게 블록체인으로 관리가 되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도 스타벅스 토큰을 만들어서 이제 주고받고 하고 그것을 블록체인으로 활용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맥도날드도 만들겠죠. 맥도날드 맥코인 같은 거 만들어서 스타벅스 토큰과 바꾸고 그리고 우리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을 만든다고 블록체인 토큰을 만든다고 그랬고 뭐 노원 코인 같은 것도 만들고 경기도에서도 만드는 코인. 사실은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그런 디지털 토큰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니컬한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에듀케이셔널 프로블럼으로 돌아와요. 오케이, 이제 알았어.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도 알았고 그런 토큰을 디자인을 하고 하는 거 다 알았는데 그래서 네가 에듀케이션 시스템에서 솔브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Education Automatic Item Generation 쓰면 1 quintillion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드래프트인 거예요. 그 드래프트 아이템이 정말로 일을 잘하고 좋은 아이템인지 필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아이템을 어떻게 필드 테스트를 하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템 라이터들을 리크루트 해가지고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 많은 아이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많은 아이템 라이터를 어떻게 리크루트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엔지니어들 많으신데 자, 이 프로그램은 잘 짰으니까 50,000원이고 이 프로그램은 좀 더 잘 짰으니까 70,000원이고 너는 35,000원만 줄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크리에이티비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중요한 어세스먼트 빌딩 블록인 문항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문항을 어떻게 우리가 문항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모의고사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서비스도 만들어서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해야 되는데 그 프로바이드는 하는 걸 어떻게 할까를 이 크립토 이코노미, 크립토 테스트라는 크립토 이코노미를 만들어서 해결을 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이 그림이 사실은 제가 이 그림 그리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6months가 걸렸는데 이게 value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그리고 어떤 participant가 참가를 하고 그리고 participant가 참가를 했을 때 무슨 보상을 줘서 이 전체 시스템이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설계도예요. 여기 디테일한 넘버는 있잖아요. 처음에 아이템 라이터가 디벨로퍼가 문항을 만듭니다. 그 문항을 만들면 validator들이 우리가 crowd validation이라는 용어 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문항을 validation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validation 하는 과정이 되게 심플합니다. 문항을 맞추면 코인을 주고 토큰을 주고 못 맞추면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맞출 때마다 계속 맞추면 난이도를 계속 조절을 해서 함부로 이렇게 어뷰즈가 생기지 않게끔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코 토큰을 디스트리뷰션을 해주고 컨트리뷰션을 보상을 하고요. 그러면 밸리데이션이 끝나고 나면 그 문항을 가지고 아주 퀄리티가 있는 문항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학생의 러닝 데이터베이스, 히스토리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서비스가 한번 사용이 될 때마다
이거는 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API를 통해서 아이템을 쓰기 때문에 서비스가 한번 사용이 될 때마다 토큰을 도로 줘야 돼요. 시스템에다가. 사용료를 지불을 하는 거예요. 사가는 게 아니라. 그 사용료를 받자마자 아이템 라이터들은 토큰을 보상으로 받고요. 토큰을 이제 가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이 가진 사람들이 컨슈머가 돼서 야 이제 모의고사도 사고 책도 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곳에 서비스를 토큰을 주고 구매를 합니다. 물론 외부 사람들이 나는 이거 싫어. 나는 문항 만들기도 싫고 밸리데이션 하기도 싫어. 그러면 토큰을 많이 가진 사람하고 물물 교환을 해서 뭐 다른 거를 뭐 바나나를 준다거나 내가 만든 뭐 빵을 준다거나 해서 토큰을 받은 다음에 이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약 $5, 약 시간당 5불의 역할을 하게 되는 토큰 리시버, 밸리데이터들이 전 세계로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서비스들이 전 세계에서 올라가는 거고 아이템 라이터들도 크라우드 리크루팅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을 아이템 라이터로 리크루팅을 할 수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크립토 테스트 토큰 이코노미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이 전체 시스템을 돌리는 거죠. 아까 지금 뭐 아이템 밸리데이션을 수도 마이닝이라는 컨셉으로 하고요. 아이템 모델 크리에이션을 라이센스나 페이먼트. 사실 아이템 모델을 디지털 에셋으로 보는 거예요. 노래처럼 보는 거예요. 우리 노래를 만들고 나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 정산해 주잖아요. 그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서플라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시스템을 쓰게 되면 이 플랫폼에 서비스를 하게 되면 문항을 돈 주고 안 사도 돼요. 쓸 때마다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이력 데이터 학생들이 계속 밸리데이션 하면서 쌓였던 학습 이력 데이터도 같이 가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경쟁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따로 만든 서비스보다는. 그래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막 여기에 와서 앱도 만들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만들고 AP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모델을 만들고 나면 문항을 생성을 하고 그 문항들을 가지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던 유저들이 이제 밸류를 또 돌리고 하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블록체인이 크게 보면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토큰 체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러닝 히스토리 데이터 체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배웠는지를 블록체인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템 모델 체인. 예를 들면 내가 문항을 만들었는데 내 문항을 누가 썼고 쓸 때마다 정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디지털 에셋이잖아요. 내가 만든 아주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이 절대 남이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장부를 정리를 해서 다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페어한 게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 체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큰은 글로벌 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는 다 쓸 수 있어요. 동의만 하면 나 이 토큰 좋은 것 같아. 내가 써서 캐가지고 나는 이제 모의고사도 쓰고 SAT 준비도 하고 수능 모의고사도 쓸 거야.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어요. 글로벌 커런시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이템 모델 체인을 하기 때문에 문항이 다 밸리데이션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의 그 메타데이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뭐 이런 데이터 정보가 다 이 체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메타데이터와 문항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사이코메트릭 퀄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러닝 히스토리 체인, 학생의 학습 이력을 관리를 하는데 뷰티풀한 게 뭐냐면 전 세계 theoretical, 이거는 이론적입니다. 전 세계 학생들의 학습 이력이 다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뷰티풀한 거는 뭐냐면 그 학생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의 이력은 다 가질 수 있지만 그 학생이 누군지는 그 학생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security, 개인 보안을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플리케이션들이 있고요. 영어로 적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영어로 정리한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어떤 회사가 배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디센트럴라이즈 되면
어떤 뭐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뭐 어떤 알렉사, 예를 들어 특정 회사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특정 회사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참가했던 파티시펀트가 그 이익을 다 나눠 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하는 게 디센트럴라이즈된 시스템이고요.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서 사람들이 500만 불의 펀딩을 뭐 50 밀리언이나 500억, 50억을 펀딩을 하고요. 그 토큰을 주면서 선세일, 프리세일을 하면서 토큰을 펀딩을 하는데 그걸 ICO라고 그래요. ICO라고 그래요. 그 토큰을 쪼개서 파는 거예요.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행을 해봤어요. ERC20 토큰을 10억 개를 원가가 $5입니다. 5불이면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10억 개 토큰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를 1000만 배로 프리세일을 하는 거예요. 5불에 만들어 놓고 아이디어를 붙인 다음에. 그래서 스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 이게 왜 사기로 갈 수밖에 없냐면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스캠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은 거예요.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 토큰이 좋은가 보다. 뭐 미국의 어떤 교수가 만들었는데 야 이거 대단한가 봐. 그러면서 토큰을 돈을 주고 1000만 배나 되는 100만 배나 되는 돈을 주고 사는 행위가 되면서 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디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대중을 현혹하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이제는 공개가 되잖아요. 누구든지 가져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지금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치 프리미엄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블록체인도 좋아하고 암호화폐도 좋아하잖아요. 좋아요. 근데 김치 프리미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코리안 프리미엄으로 잘 넘어와서 이런 크립토 커런시라든가 크립토 이코노미라든가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한국에 프리미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진심으로 바라면서